자, 문제 좀 보시면 지금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이거 뭐 할 거냐면 내 귀퉁이 여기 귀퉁이를 잘라갖고 이걸 이렇게 접는 거야. 그래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를 만들겠다는 뜻인 거죠. 납득이 될까요? 그리고 하나 더. 한 변이 x인 정사각형으로 잘라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딱 접었더니 그 부피가 몇이 됐다? 420이 됐다. 이 말이거든. 그럼 사실 식을 세워야죠. 식 세우면 됩니다. 자, 식 세워 볼게요. 봐봐. 이거를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접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접어 올려. 이렇게 접어 올려요. 그럼 상상을 해보자. 접어 올리는 순간 이렇게 접어 올라간 직육면체가 보일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접혀 올라갔으니까 요런 애가 보일 거고 얘가 뚜껑이 없는 상태니까요. 뚜껑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됐죠? 뚜껑이 없는 이런 모습이 될 거고. 그럼 봐봐. 원래 얘가 20이었거든. 자, 원래 얘가 20이었습니다. 20이었는데 요 x만큼 2개 뺐잖아. 그럼 요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20-2x야. 이렇게 놓으면 그럼 요 길이는 원래 16이었는데 x 2개 뺐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6-2x가 될 거고. 그럼 접어 올렸습니다. 그럼 이 높이는 뭐가 될까? x가 되겠죠? 됐어요? 끝. 자,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밑면의 넓이랑 높이 곱하면 되죠? 세 개 싹 다 곱하면 부피잖아. 그럼 다시 x하고 20-2x하고 16-2x를 세 개를 곱해버린 게 몇이다? 420이다. 이 말일 거야. 됐죠? 자, 식 세우는 거 어려웠어요? 준성이 잘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어렵지 않았단 말이지. 그럼 이 다음에 이거를 그냥 전개하면 어려워져. 그럼 사람이 생각하면서 전개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정리해야 됩니다. 자, 봐봐.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 여기 봤더니 얘는 2 곱하기 10-x죠? 됐지? 여기 봅니다. 여기 2 곱하기 8-x죠? 맞아요? 맞아? 그럼 다시 나는 x하고 2 곱하기 10 빼기 x하고 2 곱하기 8 빼기 x 이 세 개를 곱한 거지? 그게 420인 거야. 맞을까? 그럼 양변에 2를 나누자라고 하면 요거 2 하나 나눠지겠죠? 그럼 2 나누면 몇 대요? 210이겠죠? 또 양변에 2를 한 번 더 나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2를 한 번 더 나누면 몇이에요? 105겠죠? 그럼 다시 x 10-x 8-x 이 세 개 곱한 게 105다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됐을까? 자, 그냥 하시지 말고 양변을 약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숫자는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숫자가 클수록 우리는 틀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납득이 돼요? 됐습니까? 응? 이렇게 보자. 자, 그리고 나서 전개해 볼 겁니다. 전개하는 거 너무 어려워. 그럼 요 2개만 전개해. 거기다 x 붙이면 되잖아. 됐을까? 자, 이렇게 전개합니다. 그럼 뭐가 되죠? x 제곱이죠? 근데 앞에다 x 하나 곱해야 돼. x 세제곱. 됐지? 두 번째. 요렇게 둘이 하면 뭐야? 마이너스 10x. 요렇게 둘이 하면 마이너스 8x. 그럼 마이너스 18x인데 한 번 더 x를 곱해. 그럼 마이너스 18x 제곱.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둘이 곱하면 80이죠? x를 곱하면 80x. 따라와요. 그 다음 왼쪽에 있던 105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05는 0. 됐죠?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럼 나 이거 0 만드는 x값 찾고 싶어.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되는 거야. 뭐 해주면 돼? 조립제법 해주면 되겠죠? 그럼 조립제법 갑시다. 1하고 마이너스 18하고 80하고 마이너스 105네요. 자, 누구 넣으면 0 나올까요? 왜 3이라고 했죠? 일단 끝에가 105잖아. 이거 짝수 쓰면 잘 정리 안 될 거야. 납득이 돼? 홀수니까.
그럼 홀수 중에 찾아야 된다?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그거 아니면 3 아니면 마3이겠지 뭘. 그래서 일단 3으로 한번 해봅시다. 뿅. 3 넣어봅니다. 내려오면 1, 곱하면 3, 더하면 마이너스 15, 곱하면 마이너스 45, 더하면 몇이야? 35, 105, 오 개꿀. 야호, 됐죠? 인수분해가 됐네요. 그럼 다시 x 마이너스 3 하고요. x제곱 빼기 15x 플러스 35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뭘. 됐습니까? 이것도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이거 0 만드는 근이 없나요? 있긴 있겠죠? 그때 뭐 하냐? b제곱 빼기 4ac. 뭐 봐요? 판별식 보죠? 맞아요? 자, b제곱 빼기 4ac 관찰해 볼게요. 양수 나오니 음수 나오니? 음수. 그럼 얘는 실수인근을 갖고 있지 않네? 그럼 0 만드는 실수인 x값은 누군데? 3밖에 없죠. 그래서 x는 몇이었다? 3이었다. 됐죠? 아, 길이를 말하는데 허수를 말할 수는 없잖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x는 3이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문제에서 말한 자연수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이게 답니다. 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3차 방정식을 세워볼까? 뿅 세웠죠? 이거 전개해볼까? x 세제곱. x 제곱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해서 x 제곱 앞에 개수들. 그 다음 x 앞에 개수는 여기 x 한 개 나머지는 요 두 개죠. 그럼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알파 베타. 얘네가 x 앞에 개수들. 마지막 감마.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왜 감마죠? 라는 표현. 자, 이거 어떻게 읽죠? 왜 A죠? A를 A라 불렀는데 왜 A냐고 하면 A니까 A라고 했는데 에이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이런 얘기 들었을 거야. 정확하게 쓰는 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감마. 나중에 뭐 감마선 막 이런 얘기 됐어요? 아니? 네, 됐죠? 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개 다 상수끼리 곱한 거 여기 있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쭉 표현됐을 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세근의 합과 관련되어 있을 거고 x 앞에 개수가 둘씩 곱해서 더한 값과 관련되어 있을 거고 마지막 상수는 세 개를 다 곱한 값과 관련됐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각자 구조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a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이번에 x 세제곱 앞에 개수가 a로 붙어 있어요. 이랬을 때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자, 세근의 합은요. 양변에 a를 나눠주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더한 거의 음수래매. 맞아? 그럼 양변을 a로 나눠주면 여기 a분의 b 얘가 모름이에 세 개 다 더한 거의 음수입니다. 그래서 세 개 다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같은 원리로 둘씩 곱해서 더한 값은 나눠서 a분의 c. 세 개 다 곱한 거는 이미 음수가 왔죠? 그래서 나눠서 마이너스 a분의 t라고 할 수 있어. 이게 3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t.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끝! 그 다음 두 번째 3차 식은 어쨌든 인수분해에서 1차와 2차 고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럼 1차를 0 만드는 x값 말할 거고 요 2차를 0 만드는 x값을 말하는 그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이 갖고 있던 성질이 그대로 나옵니다. 혈례근 표현. 됐죠? 3차 방정식도 혈례근을 갖고 있다. 이유는 뭐 때문에? 이 안에 2차 있어. 됐죠? 그래서 2차의 성질을 갖고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얘기였고요. 125페이지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은 이렇게 표현해놨네요. 적어놨네요. 영상에도 있겠죠? 안 봤죠? 세근이 1, 2, 4인 것까지 내가 알아냈죠? 나머지는 네가 해보시고. 자, 2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져요. 이거 읽고서 바로 쓰자.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더하면 몇 나오니? 둘씩 곱해서 더하면 몇 나오니? 오, 잘했죠? 세 개 다 곱하면 몇 나오니? 네가 아는 건 이거야. 나 이거 알고 있을 때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베타 플러스 감마하고 감마 플러스 알파 더한 곱한 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세근을 구해야 되나? 이게 안 구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안 구해집니다. 조리집법이 잘 안 돼요. 0 나오는 값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아는 걸로 풀어야 돼.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일까?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일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정답. 둘이 더한 건 이거 넘어가면 되잖아. 2 마이너스 감마죠. 됐죠? 와, 보면 보이네. 두 번째.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뭘까? 2 마이너스 알파. 그럼 감마 더하기 알파는 뭐랑 같을까? 그래, 2 마이너스 베타야. 그럼 나는 이거 구하면 된다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 같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 이거 전개라는 걸 한번 해볼까요? 전개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거 전개가 좀 힘드신 친구들을 위한 팁. 2 대신 x라고 씁니다. 여기 2 대신에 x라고 쓸게요. 그럼 이렇게 된다. x 빼기 감마,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됐죠? 네. 야, 우리 이 정도는 전개할 수 있잖아. x 세제곱. 됐지? 됐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그 다음 마지막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맞아? 방금 수업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표현 똑같이 나온 거잖아. 그럼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근데 2 대신에 x라고 썼으니까 우리 x 자리에다 누구 넣어야 돼? 2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2를 넣어서 다시 요 밑에다 써볼게요. 자, 씁니다. 얘는요 2의 세제곱이니까 8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플러스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너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값 둘씩 곱해서 더한 값 세 개 다 곱한 값 알고 있어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8 여기가 2였으니까 빼기 8 이거 0이니까 없어. 빼기 2 마이너스 2 답은 몇이다? 답입니다. 와우. 그렇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갑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보세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그럼 또 내가 아는 거 근각의 세관계 세 개를 다 더해요. 몇입니까? 0 둘씩 곱해서 더한 값 몇입니까? 1 다 곱하면 몇이죠? 3입니다. 3333 아니고 3이죠? 네. 33 아니고 3이라고요. 3 아니고 3이요? 방 괜찮았는데? 너도 이런 거 해야 돼? 못하기만 해봐. 자, 그럼 문제는요. 자, 이거죠. 얘랑 얘 이 세 개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세근을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럼 근각의 세관계에 의해서 세근의 합 둘씩 곱해서 더한 값 세 개를 다 곱한 값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까 지원이가 했었죠?
이거 별표. 아까 지연이가 봤던 그 패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알파, 베타, 감마 다 더하면 몇 나와? 0 나왔지. 안경 껴. 알파, 베타, 감마 다 더하면 몇 나왔어? 0 나왔지. 그럼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랑 같을까? 마이너스 감마지. 맞아?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랑 같을까? 마이너스 알파지. 감마랑 알파 더한 건 뭐랑 같을까?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세 개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 말해주세요랑 똑같은 얘기죠. 맞아? 그러면 첫 번째 세 근의 합. 이거 세 개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더할게. 몇 나와? 0. 맞아? 알파, 베타, 감마 더하면 0이니까 부호 바꿔도 0이겠지. 받아들여? 내가 구하려는 3차 방정식 세근의 합은 0입니다. 두 번째, 둘씩 곱의 합이죠. 맞아? 그럼 자, 이렇게 둘이 곱하면 뭐가 돼? 자, 이거 A 아니야. 알파야. 알파, 감마. 둘이 곱하면 알파, 베타. 이렇게 둘이 곱하면 베타, 감마.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됐음? 둘씩 곱해서 더한 값은 이거잖아. 얘 몇이라고? 1이라면서. 맞아요? 그럼 세 번째. 세 근의 곱. 이거 세 개 다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지. 몇일까? 에이! 마3. 됐어요? 야, 근각의 세관계 다 알고 있다. 3차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은 x 세제곱 더하기 더한 값 0이야? 그럼 0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0. 근데 x제곱이 0이니까 안 써도 되겠지. 됐어요? 그럼 결론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은 0. 이게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끝! 됐습니까? 3번입니다. 127페이지. 자, 3차 방정식의 두 근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A, B에는 유리수가 온다고 합니다. 3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네가 알고 있는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면 뚱뚜루dum뚱뚱 다른 근도 알고 있는 거죠? 1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나는 다음 3차 방정식이 1 플러스 루트 3과 1 빼기 루트 3 그리고 C까지 됐죠?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3차 계수 1이죠? 마지막 상수가 4죠? 맞지? 맞지? 그럼 봐봐. 최고차 계수하고 상수 갖고 말할 수 있는 근각계수의 관계가 있어. 뭘까? 세근의 곱. 세근의 곱. 세근의 곱.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몇으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4. 그럼 너 정말 이 세 개 곱해보자.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몇이죠? 마이너스 2. 맞아요? 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 빼기 3이잖아. 마이너스 2. 거기에 C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C. 고로 C는 2라고 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각계수의 관계.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로 보이겠죠? 그럼 너 세 개 다 더해보자. 몇 나와? 4. 세 근의 합. 다 더하면 몇이야? 세 개. 루트 3, 루트 3 없어지잖아. 4. 그럼 A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4. 됐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보여드립니다. x 세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4는 0. 자, 이제 나 누구만 구하면 돼? b만 구하면 되지? 자, 이때 b를 구할 때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근각유수의 관계에 의해서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한 거 싹 다 더하면 B 나와요. 할 수 있습니다. 맞아? 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죠. 근 중에 하나가 2지? 맞니? 오. 그럼 여기 x에다 2 넣으면 0 나와야 되는 거지? 근이니까 여기다 그냥 2를 넣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8 마이너스 16 플러스 2b 더하기 4는 0.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죠. 2b는 4. b는 몇이다? 2.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이 갖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된다. 그래서 A, B, C 값을 다 말했고요. 다 더해주세요가 됩니다. 0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었다. 자, 그럼 봐봐.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너네한테 새로운 방정식 하나를 제시해 줄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방정식이냐면 x세제곱은 1. 다음 방정식의 근을 구해봅시다. 다음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됐죠? 그럼 방정식을 풀려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는형꼴로 항상 만들어줘. 왠지는 기억나? 는 0이 돼야 곱의 형태로 바꿨을 때 0 만드는 값이 눈에 똑똑 보이거든. 납득이 돼? 그래서 얘를 일단 왼쪽으로 넘기죠. x세제곱 빼기 1은 0 이렇게 바꾸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돼요? 돼요?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되는 거죠? 자, 그럼 0 만드는 값 보입니까? 보입니까? 누구? 1. 0 만드는 값 보입니까? 누구? 말할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자,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1 넣으면 0 나오는 거 확인되죠? 맞니? 그리고 얘 0 만드는 값 찾아야 되는데 바로 안 보이네? 그럼 잠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를 0 만드는 거 내가 찾아야 된다.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빼기 4ac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3i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 자, 나는 다음 3차 방정식의 근을 3개를 다 말했습니다. 맞니? 자, 일단 근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는 거 확인돼? 맞아? 자, 물어볼게. 이 중에 실수인 근 누구야? 1. 그럼 나머지 2개는 뭔데? 허수인 근이죠. 우리가 얘를 줄여서 허근 이렇게 말하지? 받아들여? 그럼 다시 물어볼게. x세제곱은 1이라는 다음 방정식의 근 중에 허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 자, 이 방정식의 허근을 편의상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씁니다. 같이 나갔다 올래요? 저쪽 가서 왜 그래? 자,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오메가라고 불러. 오메가. 오메가 3 나가. 아, 오늘 피 보기 싫다. 나가. 어이 친구 긴장하자. 오메가 3가 뭐냐? 자, 오메가라고 불러요. 오메가 뭐라고요? 자, 다음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설정할게요. 그럼 그 말은 이 2개 중에 플러스가 오메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가 오메가일 수도 있다는 뜻 아닐까? 받아들여?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오메가라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이 오메가가 갖고 있는 성질들이 있을 거야. 쉬어서 미끄러져서 그래요. 자, 성질들이 있을 거야. 그 성질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과정을 써놓고서 여기에 맞게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포인트는 크게 2가지거든. 일단 첫 번째, 근의 성질. 자,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건 무슨 뜻? 대입하면 등호를 성립시켜주는 적절한 x값이라는 뜻. 됐죠?
그 두 번째, 하나가 플러스 루트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인 켤레근을 갖는다는 거. 됐죠? 그게 근의 성질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3차일 때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는 굳이 안 쓸 겁니다. 됐어? 이 두 가지 갖고 얘기할 거야. 자, 잘 들어봐. 자, 첫 번째. 다음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지. 맞니? 근이라고 했지. 그럼 근이니까 당연히 여기다 넣으면 등호 성립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하면 몇 나온다? 1. 됐습니까? 됐어요? 아, 근이라며. 여기서부터 우리 사이 멀어진 거야, 지금부터? 벌써? 아니죠? 자, 두 번째. 이 헉은 난 누군지 구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거를 그냥 쓰기 귀찮으니까 오메가라는 문자로 쓰는 거야. 치환해서 쓴다고 보시면 돼. 그럼 봐봐. 이 방정식 근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엄밀하게. 요 2차 방정식을 0 만드는 값이었지. 맞니?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받아들여? 그럼 방정식의 근이니까 여기 x에다 오메가 넣어도 등호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닐까?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잖아. 됐음? 자, 세 번째. 두 번째 써져 있는 식 보여요? 여기 양변에 오메가를 다 나눌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오메가 1, 오메가 분의 1. 맞아? 그것은 0. 맞습니까? 다시 오메가를 나누면 오메가 1, 오메가 분의 1. 맞니? 그럼 1이 쏙 넘어가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됐어? 됐어요? 됐어? 야, 됐어요. 어머, 저런 미친놈들. 지랄.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야기 할 겁니다. 자, 잘 봐. 내가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플러스 루트 3i를 오메가라고 할 거야. 그럼 우린 알고 있지. i 앞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도 근이라는 거 맞아? 그럼 한 근이 오메가예요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근이 또 있죠. 오메가의 켤레. 맞니? 받아들여? 이 둘은 다음 2차 방정식에서 나온 두 근이잖아. 받아들일까?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 몇이에요?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 플러스 1. 그래서 4번, 5번. 두 근의 합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한 값 마이너스 1.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한 값 플러스 1입니다. 해서 오메가가 갖고 있는 성질 5가지를 쪼르륵 얘기해 볼 수 있어.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밑에 이 풀이 과정 안 가. 다음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오메가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5개를 말해야 돼. 받아들여? 근데 그거 나오게 된 원리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근의 성질과 근과 계수의 관계. 왜? 실제로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이 한 허근이 누군지 눈으로 볼 수 있거든. 납득이 될까? 허수인 근이 2개 나와. 그 중에 하나가 오메가래. 그럼 다른 근은 오메가 바겠지. 근이라고 했으니까 뭐해? 넣으면은 등호 성립하겠지. 2차를 0 만드는 근이었잖아.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겠지. 여기 오메가 나누면 3번 나왔네.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온 거야? 두 근의 합, 2차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2차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로 나온 거야. 됐어요? 자, 외우는 게 아니야. 유도하는 거야. 지금처럼 유도하셔야 돼. 왜? 이렇게 물어본다고. 어이씨, 깜짝아. 이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됐어? 이때 이 오메가가 갖고 있는 성질들을 좀 말해줘 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럼 방금 똑같아. 다음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 인수분해할 거야. 어떻게 돼?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누구 넣으면 0 나와요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허수인 근이야? 허근이야? 아니지. 내가 말하고 싶은 오메가는 허수인 근이니까 누구를 0 만드는 여기 2차를 0 만드는 근을 말하면 되겠네. 납득이 돼? 그래서 다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0 만드는 그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할 거야. 됐어요? 근의 공식 이용해서 x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것까진 말하지 않을 거야. 왜? 이미 나한테 필요한 정보 다 뽑아냈거든. 자, 첫 번째 성질. 한 근이죠? 대입하면 뭐 나와? 0 나와야 되지?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이 0인 거죠?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몇이다? 마이너스 1. 두 번째, 이 근은 다음 2차를 0 만드는 근인 거였지? 여기다 대입해도 0 나오는 거지?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다. 세 번째, 여기다 오메가를 다 나누면 얘는 오메가, 얘는 마이너스 1, 여기는 오메가 분의 1이죠? 이게 넘어가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플러스 1이겠네. 됐습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근은 오메가 바겠네요. 이 두 근,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은요? 1. 두 근의 곱은요? 1. 됐습니까? 이렇게 5가지 뽑아낼 수 있다고. 그럼 봐봐. 외우지 말라고 한 이유는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 미묘하게 다르죠? 맞아? 왼쪽에서는 세제곱이 1인데 얘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얘는 제곱 하나 하나 이렇게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그게 0인데 얘는 제곱에서 오메가를 빼고 1을 더한 게 0이야. 납득이 돼? 같은 것도 있어. 둘이 곱하면 1, 여기도 둘이 곱하면 1이야. 다른 것도 있어. 더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플러스 1이라고. 왜? 우리가 말하려는 근이 달라졌잖아. 왜? 방정식이 다르니까. x 세제곱이 1일 때의 방정식하고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일 때의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이 다르면 당연히 근도 다르게 나오겠지. 그럼 얘네가 갖는 성질도 다르게 나오지 않겠음? 맞아?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처럼 유도하시면 돼.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을 딱 정리해드리면 근의 성질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 이 2가지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5가지 성질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외우는 게 아니라 유도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을 잘 보시고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유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28페이지 유도 과정 나와 있네요. 네, 유도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 5가지만 딱 유도하시면 교재에 있는 모든 이야기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 5가지 잘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8페이지 밑에 있는 체크 문제 한번 풀러가 볼게요. x 세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다음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거임. 됐죠? 그럼 이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는 얘를 유도하셔야 돼. 유도합니다. 이 말은 x 세제곱 빼기 1은 0이 되게 하는 그 한 허근을 말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이 허근이 누군지 내가 인수분해해서 얘기해 봐야 되겠다.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근데 1이면 0 나와요. 얘는 실수인 근이잖아. 허수인 근은 얘를 0 만드는 근이겠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0 만드는 값. 됐죠?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정보는 다 썼죠.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 몇 나와야 된다? 1. 왜? 방정식 근이잖아. 여기다 넣으면 등호 성립해야지.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몇이다? 0. 왜? 이거 근이거든. 됐죠? 자, 세 번째. 위에 있는 식에서 오메가를 나누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네 번째. 오메가와 이 켤레 오메가 바를 더한 값 마이너스 1. 마지막 다섯 번째.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한 값 플러스 1. 마지막 4, 5번. 여기 2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 왜? 2차 방정식에 두근이니까 켤레근을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끝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 문제 풀 때마다 다 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필요한 것만 봐. 어? 필요한 것만 보자. 알았지? 알지? 자, 1번입니다. 오메가의 12제곱을 구하래요. 그럼 12제곱? 야, 오메가 세제곱이 1 아니니? 이거 몇 번 곱하면 12번이야? 4번. 그럼 이거 뭐야? 1의 4제곱이네? 몇이야? 1. 됐죠? 쉽죠? 됐죠? 그럼 요 밑에 있는 3번 바로 볼게요. 오메가 100제곱입니다. 얘는 세제곱을 33번 한 다음 한 번 더 하면 되잖아. 맞아? 5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을 16번? 한 다음에 2번 더 곱하면 되잖아. 맞아? 어차피 얘가 1이고 얘도 1이니까 결론 얘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인 거네. 맞아? 맞아요? 몇인데요? 0. 2번에 써 있잖아. 됐죠?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2번입니다. 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오메가 세제곱 몇이라고? 1. 그럼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 맞아? 몇인데요? 0. 그럼 마지막 4번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요거 2번 보면 되지. 2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잖아. 그럼 얘가 넘어가면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겠죠? 그럼 이 분모가 뭐라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자는 오메가 제곱. 약분하면 몇이? 마이너스 1인. 답입니다. 됐을까요? 끝. 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겁니다. 자, 3차 방정식이 보이네요. 이 친구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한 허근 오메가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뭐 할 거냐면 x 세제곱 빼기 1은 0이라고 방정식을 좀 이쁘게 쓰고요.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하겠죠.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됐죠? 이렇게 인수분해할 겁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 친구의 큰 누굴까요? 1. 근데 1이 허근이에요? 아니죠? 그럼 다음 방정식의 허근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0 만드는 근. 그게 허근이겠죠? 그게 오메가일 겁니다. 됐죠? 그럼 이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오메가의 성질 5가지를 뽑아냅니다.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하면 몇 나와야 돼?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몇인 거야? 0. 오메가하고 오메가 분의 1을 더하면 몇 나올까요? 마이너스 1.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두근의 곱 플러스 1. 됐죠? 자연스럽게 5개 뽑아놓고 문제를 봅니다. 선생님이 이거 맨날 뽑아야 됩니까? 아니요. 필요한 것만 뽑으셔도 돼요. 근데 처음에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다 뽑는 연습하세요. 됐죠? 계속 갑니다. 자, 오메가 4제곱이 있어요. 참고로 얘는요.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한 번 더 곱하면 됐죠? 오메가 세제곱 몇이라고 했지? 그럼 얘는 오메가랑 같은 값. 됐죠?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가 같은 값. 그럼 오메가 6제곱은 몇일까요? 1이겠죠?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6제곱은 세제곱 2번 하면 되죠. 그럼 8제곱은 몇일까요? 오메가 제곱이네요. 10제곱은 몇일까요? 오메가겠죠. 12제곱은 몇일까요?
1이겠죠? 그럼 결론. 문제에서 말한 1번 문제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죠? 자,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더하면 몇 나와요? 0. 그럼 이렇게 3개 더하면 몇 나와요? 0. 그럼 남은 건 누구? 답입니다. 1. 끝. 됐죠? 이런 거야. 자, 두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과 오메가 바하고 오메가 바분의 1을 더한 값입니다. 자, 얘는 내가 안 해요. 이거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 얘는 몇일까요? 1. 얘는 몇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왜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거의 켤레가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이니까요. 근데 얘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의 켤레 복소수 누굽니까? 마이너스 1이죠.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는 거야. 근데 뒤에 허수 부분이 0입니다. 부호 반대도 부호 바꿔도 같은 값 나오겠죠. 그래서 둘이 더한 값 마이너스 2가 답입니다. 끝났죠? 안녕.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네, 끝났습니다. 축하드려요. 했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그 방정식 전에 얘기 안 했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방정식이 주어집니다. ax 더하기 b는 0 이라는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아니야, 다시 쓸게. ax는 b라고 쓸게요. 다음 방정식의 x값은 누굽니까? A분의 B. a분의 b. 맞아요? 다음 방정식의 x값 그는요 a분의 b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네, 중학교 과정은 잘 거친 학생이 맞습니다. 됐죠? 왜? x는 a분의 b예요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 바로 뭐냐? a에 0이 오면 안 돼. 됐죠? 왜? 분모에 0이 온다는 건 0으로 나눈다는 뜻이거든. 0으로 나눈다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그런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나 이거 x값 누구야? 라고 했을 때 a분의 b요 라고 말했다는 건 a가 0이 아니라는 뜻인 거야. 다시 말해서 얘는 1차 방정식이었다는 뜻인 거야. 따라올까요? 또 중학교 때는 1차 방정식을 계속 공부했으니까 x 앞에 있는 개수 나눠서 x는 누구야?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a가 0일 때도 관찰을 합니다. 됐죠? 그럼 a가 0이라면 문제에서 주어진 방정식을 다시 써볼게. 0 곱하기 x가 b입니다 라고 표현되겠죠? 네. 됐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또 두 개로 나뉘어요. b가 0이라면 그럼 그때 문제에서 주어지는 방정식은 0 곱하기 x가 0이다 라는 표현이겠죠? 네. 자, x에다 누굴 넣으면 등호 성립할까요? 모두를. 모든 실수. 그래서 이때 0 만드는 x값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수히 많다. 두 번째, 만약 b가 0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써지겠죠? 0 곱하기 x가 0이 아닌 숫자, 뭐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쓴다는 거야. 누구 넣으면 마3 나옵니까? 없어요. 없죠? 해가 없다. 그래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1차라면 x값이 딱 하나 나올 거야. 근데 1차가 아니라 x 앞의 개수가 0이라면 그러면 b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x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해를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특수한 해를 갖는다라고 부를 거야. 특수한 해를 갖는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계속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특수한 해를 갖느냐라고 물어보면 x 앞의 개수가 0이 돼서 1차가 아닐 때, 그때 b값에 따라 무수히 많은 x값 해를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b값에 따라 해가 없을 수도 있음을 알고 가셔야 된다고 해서 다시 물어볼 거야. 다음 방정식 ax는 b라고 했을 때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해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a가 0이 아니면
x는 a분의 b가 될 거고 두 번째 a가 0이고 b도 0이면 무수히 많은 해를 갖고 있을 것이며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면 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말하셔야만 제대로 된 방정식을 해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됐습니다. 장님 조금만 힘낼게요.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갑니다. 연립방정식. 연립 지금 제목은 연립 2차거든요. 근데 2차부터 안 할 겁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부터 볼게요. 첫 번째 1차와 1차.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x 플러스 3y는 7하고 x 플러스 5y는 13 이런 거 됐죠? 자,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전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연립방정식이 사실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위에 있는 x와 y 만족하는 모든 값들이 쭉 있을 거고 밑에 있는 두 번째 등식을 만족하는 x, y 값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애? 같은 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함수 그래프로 얘도 함수 그래프로 그려서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지 라고 했을 때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납득이 돼요? 사실상 그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구하는 과정이다라는 거. 됐죠? 자, 두 번째.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해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했던 게 뭐였냐면 위에 혹은 아래에 있는 식의 적절한 어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서 더하고 빼는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맞죠?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2배. 요 밑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하죠? 그래서 서로 뭐 해줘요? 빼죠? 네. 빼는 순간 어떻게 돼? x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자라고 했을 때 푸는 가장 기초적이고 모든 연립방정식에 다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문자를 소거하는 겁니다. 됐죠? 문자를 지우는 거야. 소거라는 표현. 그래서 여기는 x도 있고 y도 있고 밑에도 x도 있고 y도 있네. 이때 밑에 있는 요 식에다 2를 곱해서 서로 빼버리면 x라는 문자가 없어지거든. 그럼 누구만 남아? y만 남겠죠? 맞아요? 그러면 y 값이 누군지 우리 말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나온 y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에서 준 식에 대입해서 x 값을 찾으면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항상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지금 노력하는 과정은 밑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한 거였어. 이렇게 적당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가감법이라고 불러요. 가감법이라고 부릅니다. 가하거나 감해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2를 곱해서 x 앞에 개수를 똑같이 만들면 그때 서로 더하거나 뺐을 때 문자 하나 없앨 수 있거든. 그래서 가감법이란 걸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있고요. 4x 빼기 2y가 7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1차 연립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때는 y를 바로 여기다 대입할 수도 있겠죠. y가 누군지 써 있으니까 대입하는 순간 y라는 문자는 없어지고 x라는 문자로만 표현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대입법. 됐죠? 대입법. 대입해서 얘기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문자 하나를 소거하겠다 라는 뜻. 혹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없앨 수도 있어요. 동치법 혹은 등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을 동, 같을 등 이렇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방법을 가지고서 문자를 여러분들이 잘 소거해서 이때 나오는 x와 y 값을 말했어요. 그게 연립방정식의 해.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밑에 있는 식도 만족하는 둘 다 만족하는 x와 y 값을 얘기합니다. 자, 참고로 둘 다 만족한다는 건 교집합 표현이죠. 위에도 만족하면서 동시에 아래에도 만족하는 애들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의 교집합되는 x, y 값을 말해줘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죠? 교집합.
이게 1차와 1차. 자, 사실상 얘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 이건 다루지 않아요. 그럼 뭘 다룰 거냐면 자, 이제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졌을 때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졌을 때 연립하는 걸 한번 볼 겁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 더하기 y가 3일 때 2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야. 뭐 이런 표현들이야. 자, 위에 보시면 x, y에 대해서 1차로 표현되어 있죠. 밑에는요 2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 연립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별거 없어요. 요 위에는 1차식 y를 우리는 3-x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얘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y가 없어지고 x라는 문자로만 표현되겠네. 받아들여. 그러면 마찬가지 x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구하면 대입해서 y값도 말할 수 있겠죠. 해서 첫 번째 1차와 2차식을 연립하세요 라고 하면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 다음 얘기하시면 됩니다. 끝. 두 번째 만약 2차와 2차를 연립하라고 하면 예전에는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유형이 한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싹 없어졌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 바로 뭐냐면 이런 상황이야. 2차식 얘가 1차식 아유씨 글씨 왜 이래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 두 2차식 중에 하나가 무조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꼴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만 줄 겁니다. 됐죠? 그럼 무슨 뜻이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얘가 0일 때 나머지 2차식에 뭐해서 대입해서 위에 것처럼 구한다는 거야. 마찬가지 얘가 0일 때 나오는 그 1차식을 다시 2차식 다른 식에 대입해서 얘처럼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2차식과 2차식의 연립 방정식 자체가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그래서 딱히 어렵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얘를 확장해서 2차와 2차 연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1차와 2차를 연립하는 문제 연습을 해봅니다. 133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 자, 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식 보시면 xy 1차식이죠. 두 번째 식 보이면 xy 2차식이죠. 자, 1차와 2차를 연립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뭐 하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돼. 이 둘의 위치를 바꾸면 1차식 y는 2x-1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 y를 대입해서 밑에 있는 식을 쓰자고. 자, 쓸게요. 2x제곱이 있었고요. 빼기 y제곱이죠. 2x 빼기 1의 제곱. 그게 마이너스 1이다. 됐죠? 대입하는 순간 문자가 소거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x값 구할 수 있거든. 자, 씁니다. 2x제곱 빼기 자, 전개하면 4x제곱 빼기 4x 플러스 1 그게 마이너스 1인 거죠. 다시 쓸게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빼기 1은 마이너스 1. 됐죠? 자, 왼쪽에 있는 거 다 오른쪽 넘겨버리면 2x제곱 빼기 4x는 0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2x 공통인수 묶으면 x-2는 0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x에 누구 넣으면 0 나와? 0을 넣거나 x에다 2 넣으면 0 나오겠죠? 자, 보세요. x가 0이라면 그때 y 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1. x가 2였다면 그때 y 값은 몇일까요? 3. 그래서 결론. x에 0 넣고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답이야. 아니면 x에 2 넣고 y에 3 넣어도 답인 거야. 끝. 됐어요? 몇 쌍 나와? 2쌍 나오죠? 2쌍 나온 이유는 뭐 때문에? 여기 x가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x값 2개가 나올 거고 당연히 대응하는 y도 2개 나올 겁니다. 못 믿으시면 얘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식 대입해 보세요. 등호 성립하죠? 마찬가지 얘를 대입하셔도 등호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 이 밑에 있는 1번, 2번, 3번 얘기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바로 표현했습니다. 됐을까요? 자, 우측으로 가봅니다. 필수 예제 1번.
자, 그러면 다시 연립방정식을 풀어볼까요? 1차하고 2차죠. 그러면 역시 이번엔 얘를 이렇게 넘겨줄게. x를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냐? y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나 봐요. 그럼 요 x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y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3입니다. 인 거죠. 그러면 전개해서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더하기 y 제곱이 13. 2y 제곱 플러스 2y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0인 거죠. 편의상 양변에 2를 나눌게요. y 제곱 플러스 y 빼기 6은 0입니다. 인수분해 될까요?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그럼 y에 올 수 있는 값 누구? 마이너스 3 또는 y 자리엔 플러스 2가 올 수 있겠네요. 그럼 y가 마3이라고 했을 때 x값 누군지 말할 수 있죠? x 몇인 겁니까? 마이너스 2. y가 플러스 2라면 x값 말할 수 있죠? x는 3. 됐죠? 몇 쌍 나왔어? 2쌍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3. 이거나 x가 3일 때 y는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쌍을 모두 말해 주셔야 답인 거야. 표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대신 같은 순서끼리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얘네들이 같은 세트다 라고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와요. 자, 밑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밑에 있는 문제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 풀어볼까? 풀어보자. 자, 2번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수 xy y 빼기 x 절대값을 구해주세요. 자, 일단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연립해야 되겠죠? 몇 차죠? 첫 번째 거 xy 다 1차죠? 여긴 2차죠? 뭐 하면 돼요? 1차 대입하면 되겠죠? x는 2y 플러스 3이랑 같으니까 대입하겠죠? 그러면 2y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2y 제곱이 99. 됐죠? 정리합니다. 4y 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9 더하기 2y 제곱이 99. 됐죠? 정리할게요. 6y 제곱 12y 넘어가면 마이너스 90은 빵. 됐을까요? 6을 나눕니다. y 제곱 플러스 2y 빼기 15는 0. 됐죠? y 마이너스 3 y 플러스 5는 0이죠. 그럼 y는 누구? 3 또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양수라며? 그럼 나 3만 보면 되지 뭘. 그럼 y가 3이면 x는 몇인 거예요? x는 9네. 됐죠? 그럼 결론. y에서 3에서 9를 빼세요. 그거의 절대값을 말해주세요. 몇입니까? 6.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유 뭐 이 정도 까이까 할 수 있지. 맞았어요? 자, 예제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봅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거랑 좀 달라요. 첫 번째 식 쭉 보세요. 몇 차니? xy 대 2차죠. 두 번째도 쭉 보세요. xy 2차죠. 자,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우 졸라 어려워 보여. 아니야, 안 어려워. 왜? 둘 중에 무조건 1차식 두 개 곱한 값은 0으로 인수분해되는 애가 있을 거야.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첫 번째 거. 딱 보면 보이죠? 딱 보면 보이잖아. 첫 번째 식. x 빼기 y하고 x 빼기 3y는 0. 첫 번째 식 바로 보이지 여기. 맞아?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서 이 두 개를 곱해서 0 나왔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 x 빼기 y가 0이라는 거야. 아니면 두 번째 x 빼기 3y가 0인 거라고. 납득이 돼? 납득이 돼? 아, 둘이 곱해서 0 나왔으니까 앞에가 0이거나 뒤에가 0이라는 말 아니야. 받아들여? 그럼 첫 번째 앞에가 0이라면
x 빼기 y가 0이라면 그 말은 x랑 y가 같다는 뜻이지. 맞아? 그럼 뭐 하면 돼? 여기다 넣으면 돼. 자, 요 y 자리에다 내가 x를 그대로 대입하면 x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4x제곱은 8. 됐죠? 정리합니다. 몇입니까? 2x제곱이 8이죠? 그럼 x제곱 몇인 거야? 4인 거죠? 그럼 우리 x는 2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x가 2라면 그때 y값 몇인 거냐? 2. 마이너스 2면 y는 마이너스 2. 됐죠? 몇 쌍 나와? 두 쌍. 왜 두 쌍이야? 여기 1차하고 여기 2차 연립한 거잖아, 결과적으로. 맞아? 그래서 두 쌍 나왔어.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 있지, 두 번째. 여기 있는 x 빼기 3i가 0일 수도 있지. 그 말의 의미는 x가 누구랑 같다? 3i랑 같다. 맞아? 맞아? 그럼 내가 얘를 어디다가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해 보면 되잖아요. 그럼 나 x 대신에 이번에는 3i를 다 대입합니다. 자, 첫 번째 거 3y의 제곱이죠? 그럼 뭐가 돼? 9y 제곱. 자, 3i를 여기다 대입하여 그럼 마이너스 9y 제곱.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4y 제곱이 8. 됐을까요? 그럼 얘네들은 없어지니까요. y 제곱이 몇이다? 2. 그럼 y는 루트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때 x값 몇인지 찾아보자고. y가 몇일 때? 루트 2일 때 그때 x는 몇인 거냐? 3루트 2. 3루트 2. x가 마이너스 루트 2면 그때 x는 누군 거야? 마이너스 3루트 2. 됐어? 몇 쌍 나왔어? 두 쌍. 그럼 전체 답이 몇 쌍인 거야? 4쌍 나왔죠. 그래서 2차와 2차를 연립하시면 기본적으로 답은 4쌍이 나올 겁니다. 와. 끝. 됐을까요? 이게 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없어요. 밑에 있는 2-1번, 2-2번, 1-3번을 보셔도 마찬가지. 무조건 2차와 2차를 연립할 때는 1차식으로 곱해서 는영꼴이 보이는 놈이 하나는 있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없으면 어떡해요? 그걸 옛날엔 배웠어.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알려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가장 기초적으로 교육과정에서 하는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2-2번 문제를 풀고서 끝내면 되겠죠? 자, 2-2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연립방정식 풀어야지. 근데 잠깐만 2차랑 2차 연립이네. 분명히 인수분해서 0 만드는 놈이 있을 거야. 있죠? 네. 보여요? 그러니까 너네한테 주는 게 되게 제한적이야. 왜? 너네 아직 고1이잖아. 그래서 항상 믿으면서 가셔야 돼요. 풀 수 있구나. 항상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믿음. 풀 수 있다. 할 수 있다. 은재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지원이 할 수 있어. 믿습니까? 믿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이 부족해. 그러면 헤매는 거야. 믿어요. 믿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2y하고 x 마이너스 y 얘는 0. 됐죠? 자, 둘이 곱해서 0 나왔다는 말은 첫 번째 x 플러스 2y가 0이라는 거야. 그 말은 우리 x를 지금부터 마이너스 2y라고 쓸 수 있다는 말인 거야. 그래서 우리 요 x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얘기해 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2y 제곱하죠? 4y 제곱 마이너스 2y 늡니다. 마이너스 4y 제곱 빼기 y 제곱은 8. 그러면 y 제곱이 마이너스 8인 거지? 됐어? 그럼 y 제곱이 마이너스 8이래. 너 y 누군지 말할 수 있죠? 마이너스 2루트 2 i 또는 플러스 2루트 2 i. 됐죠? 제곱하면 음수 나와야 되니까 i가 붙어서 나올 거라고. 근데 문제를 가만 보셨더니 만족하는 실수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랬거든? 근데 얘는 y값이 이미 허수잖아. 실수가 아니죠. 그럼 내가 굳이 얘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나는 실수만 말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굳이 다 말하지 마. 안 봐도 돼. 그럼 두 번째 상황 넘어가야 되겠네요. 두 번째 상황 뭐였습니까? x 빼기 y가 0일 수 있죠.
둘이 곱해서 0 나왔는데 앞에가 0 나올 때 내가 받고 이제 두 번째가 0 나올 때 그럼 그 말의 의미는 x랑 y가 같을 때를 말하는 거겠지? 그럼 마찬가지 요 x자리 요 x자리에다 넣어서 볼게요. 그럼 x에다 y를 넣어주시면 y제곱 플러스 2y제곱 빼기 y제곱은 8 정리하면 y제곱이 몇이다? 4겠죠? 됐죠? 그러면 y는 2이거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그때 나오는 x값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그때 나오는 x값 누굽니까? 라고 하면 x, y 똑같은 거네. x가 2 y가 마이너스 2면 그때 x도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겠네. 자, 문제에서 얘기한 건 이겁니다. 순서쌍을 모두 구해줘. x, y로 표현해 달라는 거야. 그럼 표현만 해주면 돼. 어떻게 하냐? 2, 2 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끝. 답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말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예제 문제 2번까지 봤고요. 자, 영상에다 남겨드립니다. 오늘 빠지신 분들도 있어서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여기 개념편 135페이지까지 135페이지까지 여기까지 밑에 있는 요 문제들 안 푼 거 싹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유형편 있습니다. 유형편 과제니까요. 28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여기가 복수수 파트예요. 가장 뒤에 보면 유형 12번 있거든요. 이거는 제외합니다. 또 유형 12를 제외한 나머지 전 유형은 다 풀어오시면 된다. 자, 풀어오시고 채점해 주시고 체크해 오시면 되고요. 숙제를 안 해오신 분들은 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으로도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안 오신 분들도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다 받겠죠. 네, 잘 해오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